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7일, 2024년 3월 17일 플라톤 인문학 TV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면목동에 있는 한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찍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조금 집에서 찍기가 그래서 그 장소가 조금 바뀌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이 프랑스 대혁명과 명예혁명 이란 제목으로 좀 강연을 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이성적인 존재이면서 또한 의지의 존재입니다. 그 이성과 의지가 하나가 될 때 이제 창조성이 나오지요. 최근에 AI 기술이 그 창조성을 입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사회학, 정치학, 모든 학문적 분야에서 어, 그 창조성이 나오는 겁니다. 이 창조성은 이성과 의지가 함께 나올 때 그 창조성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는 그 인간의 이러한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선을 향해서 움직이는, 진리와 선을 향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으로 향한다고 하는 것은 양심의 원리로 향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고 주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양심은 모든 이의 내면에 존재하는데,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종교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외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이들은 종교적입니다. 무신론자, 무종교주의자들도 본질적으로는 본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가르침을 따릅니다. 그래서 종교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종교성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는 이러한 인간의 종교성을 구습, 인습으로 규정하고 타파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프랑스의 계몽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인데, 인간은 본유적으로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이고 선을 향해서 가도록 되어 있는 존재인데, 이 프랑스 대혁명에 추구하는 그 프랑스의 명예 계몽주의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종교성, 이런 그 비합리성을 모순, 구습으로 이제 규정을 하면서 타파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장자크 루소, 볼테르, 토마스 페인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상의 줄기는 그 인간의 이성으로서 종교성과 양심을 파헤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의 양심을 향해서 움직여야 되고, 이 양심이 선을 향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인데, 거꾸로 이것이 무엇이 돼요?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양심을 파헤치고 그 양심을 재구성하게 되는 이러한 역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었던 것입니다. 외현적으로 보기에는 루이 14세의 폭정과 마리 앙뚜아네트의 사치, 그 영국과의 대결 속에서 과도한 대외 원정으로 인한 세금이 문제로서 폭발을 했지만, 그 내면에는 이러한 인간의 종교성에 대한 부인, 인간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왔던 것을 이성의 눈으로 파헤치고자 했던 그 그런 모습, 이것이 기본적으로 프랑스 대혁명으로 폭발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의 사치 문제로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훗날에 그것이 이제 잘못된 거짓된 가짜 뉴스였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긴 하지만, 그런 어떠한
외현적인 모습을 통해서 폭발을 하지만 그 내면에는 뭐예요? 종교에 대한 종교성에 대한 불신, 거기서 나오는 양심에 대한 불신, 이것을 이성의 눈으로 파헤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었다라는 거죠. 그 프랑스 대혁명은 이런 모든 체계와 문화적 가치를 붕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현하려는 시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진보의 시작은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진보주의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인간이 전통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문화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다시 파헤치고 그것을 재구성하고, 이러한 것이 바로 계몽주의고, 이것이 역사의 진보라고 시작을 했던 것이죠. 생각을 했던 거죠. 결국 이러한 그 진보주의는 그 사유재산을 악으로 간주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전통과 종교를 해체하려 한다는 점에서 공산주의와 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맥락에서 봤을 때 이 프랑스 대혁명을 근대 민주주의의 시작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필자 본인의 견해입니다. 실제로 프랑스 대혁명 뒤에 나타난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나폴레옹의 독재는 유럽 전체를 전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수많은 귀족과 종교 지도자들이 단두대에서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구습을 타파한다고 하는, 구습의 잔재를 청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밝혀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런 전통을 이어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있었고, 삶의 모습으로 이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것을 이제 타파하다 보니까 수많은 성직자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시민들이 단두대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구체제의 유산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든다고 하는 그 명분이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왜곡인 거죠. 우리는 이런 민주주의의 역사를, 그러니까 우린 이런 프랑스 대혁명을 우리의 민주주의의 모습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프랑스 대혁명과는 다르게 영국에서는 그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죠. 이 명예혁명은 무엇이냐면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인간의 전통과 어떤 그 양심과 종교성을 인정하면서 그 테두리 속에서 점진적인 개혁을 해나간다고 하는 것이 그 영국의 명예혁명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명예혁명은 그 왕정을 인정을 하죠. 그래서 귀족들도 지금은 형식상으로 존재하긴 하지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성직자들도 인정을 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월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영국의 명예혁명의 시작은 사실상 13세기 그 마그나카르타 대헌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권리장전, 권리청원, 이러한 수많은 그 논의와 이런 타협을 거치면서 선언하는 형식으로 해가면서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전통과 그 전통을 계승하면서 종교성을 이어져 나가면서 개혁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이제 보수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보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의 전통과 양심, 종교성을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개혁을 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 이게 보수주의인 거죠. 그것은 바로 명예혁명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주의라고 생각을 할 때는 그 단순히 어떤 그 뭐 옛것을 고수한다 이 측면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통을 인정하면서 종교성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의 개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타협을 이루어내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사실 보수죠. 그것은 이제 명예혁명의 전통인 것이고, 그런데 프랑스 쪽은 어떻게 돼요?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과거의 전통과 과거의 그 종교를 재해석하고 이것을 해체함으로써 새로운 어떤 형태의 국가 사회를 만들게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그 결국은 이제 북유럽의 계몽주의는 이런 그 보수라고 하는 그 명예혁명을 기초로 하는 그런 쪽에서 하나의 북유럽의 계몽주의가 나오고, 프랑스의 계몽주의는 뭐예요?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의 모든 것을 청산하려고 하는 그런 계몽주의가 유럽의 양대 산맥처럼 이제 자라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상 중에서 북유럽의 계몽주의를 이어가고 온 것이 바로 이제 청교도주의죠. 그러니까 청교도주의는 이러한 북유럽의 계몽 사상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을 건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보수가 사실은 강한 것이고, 프랑스는 어떻게 진보가 사실 강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진보 사상은 사실 뭐로 가요? 역사가 이렇게 발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플랜을 가지고 개혁하고자 하는 모습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진보 사관의 여파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공산주의 혁명. 공산주의에서도 역사 발전 5단계. 그래서 보면 어떻게 돼요? 원시 공산 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 사회, 자본주의 사회, 그 다음에 다시 공산 사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이러한 발전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진보 사회를 진보시키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큰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보수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 과거의 그런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그 자유시장 경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틀을 이어가면서 그 속에서 이제 개혁을 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세력이 사실은 공존하고 있다가 이것이 무력 충돌로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제가 훗날에 다시 얘기해야 할 나폴레옹 전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근대 현대로 와가지고는 이제 이념 전쟁, 냉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라고 하는 그 이념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 지금의 사실은 이제 그 이제 지금 이제 뭐 신냉전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권위주의 국가 아니 뭐 자유주의 국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도 공산주의 국가들이 많죠. 그럼 지금도 사실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서 또 우리 사회 내부에서 갈등하고 있는 이런 진보와 보수의 어떤 그 대립 구조는 결코 우리만의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범지구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나 국제 정세가 어떤 그 프랑스의 그 대혁명과 영국의 명예혁명이 맞붙은 이래로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같은 분단 국가에서는 북한의 공산주의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념 대립은
극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권 다툼에 이러한 사상적인 투쟁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국내에서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보와 보수의 논쟁, 그리고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자유주의 국가냐 공산주의 국가냐, 자유주의냐 권위주의냐, 이 논쟁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러한 그 분쟁의 원인 속에서는 우리가 본유적인 질서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하이에크는 그걸 자생적 질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이성은 양심을 따라야 되고, 이 양심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종교는 선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이 근본적인 창조 질서, 틀에서 이걸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이 제대로 된 것인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른바 진보라고 하는 프랑스 대혁명의 줄기는 역 이게 혼돈의 질서에서 위배된, 인간이 양심을 지배하고자 했던, 인간의 이성의 양심을 지배하고 그 나름의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던 혼돈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을 저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한 혼돈 속에서 무엇이 우리의 양심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선이고, 이성의 역할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고 하는 철학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확립해 나가야 이 논쟁 속에서 이 구도 속에서 나아갈 길을 봐야 된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프랑스 대혁명의 그런 논리로 갈 것이 아니라 명예혁명의 논리로 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